6번을 볼까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음은 이제 대학생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 공급 그래프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대학가에는 이런 식의 어떤 제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정부가 이런 식의 어떤 전세 제도 임대주택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한 임대해 준 사람들의 승낙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만큼 그만큼 바로 이제 시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 봐요. 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곡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래프를 보면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얘가 Q가 나오고 P가 나온다면 여기서 눈여겨봐야 것은 공급은 수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공급 수직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공급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급량은 이것은 대단히 비탈지라는 겁니다. 공급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수요가 이런 식의 수요가 한번 증가되면 이렇게 되겠죠. 수요가 증가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현재 이 수요인데 수요가 증가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서 가격은 균형 가격은 여기가 되겠죠. 균형 가격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균형 가격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한 그래프 중 옳지 않은 것은 공급의 증가에 따라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공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지? 그래서 공급의 증가에 따라, 물론 공급이 증가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현재 이 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 공급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공급 증가에 대한 거지 그런 혜택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공급은 주어졌다는 것이 아예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봤을 때 전세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급곡선 수익선이다. 맞죠? 그지? 맞습니다. 수요 곡선 위의 그림과 같이 이동할 경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죠. 이동할 경우 얘가 Q0 얘가 Q1인데 이동할 경우 그림과 같이 일단 Q 안에서 Q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서 이때 수요는 가격인데 수요가 증가되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 물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어떨까? 결국 처음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이 이만큼 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지? 결국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가격을 오르는 요인이 되겠죠. 자,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 증가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죠? 그지? 자, 맨 처음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원래 좀 너무나 싼 거야. 싸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너도 나도 대학생이 전세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되고 그때 가격은 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것이 보통 그 전에 최고가격제에서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낮은 가격으로 최고가격제가 만들었다. 그럼 바로 그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팔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선착순, 끼어 팔기, 판매자의 쿠폰 발행 등의 거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뭐죠? 이것은 암시장도 발생할 수 있죠.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선착순, 미리 먼저 온 사람. 또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요. 이제 소고기 시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소고기에 대한 최고가격제. 결국 이제 항상 초과 수요. 소고기를 한 근에 10,000원인데 5,000원에 팔게 하니까 소고기가 품귀 현상을 빚어. 그래서 소고기를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야지만 사간다. 끼어 팔기 이런 거. 자, 미리 오는 사람한테 또는 뭐죠? 판매자 쿠폰.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근씩 살 권리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쿠폰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어떤 암시장이 발생하는 거죠. 암시장이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몰래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실제로는 계약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그런 계약 가격 이상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6번이 이제 수요 공급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수요 공급에 관한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이제 다음 같은 문제가 있어요. 다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고 하자. 이것이 골프 시장과 골프채 시장에 미치는 효과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그렇다면 이제 골프장이 더 많이 우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래요. 이건 이제 시장을 두 개를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을 두 개 연구하는 것이 맨 처음에 이 골프장에 관한 거예요. 골프장에 대한 공급과 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있겠죠.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종의 그제 여기서 말하는 골프장 이용료죠. 골프장 이용료입니다. 이게 골프장 이용료야, 이용료. 그리고 또 하나 것이 뭐냐면 또 하나 것이 이제 골프채죠. Q와 P가 있을 때 골프채에 관한 겁니다. 골프채. 자, 골프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이 감각을 가지고 풀 수 있는데 정확히 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프장과 골프채는요, 일종의 이것이 보완제죠. 보완제입니다. 그죠? 골프장과 골프채는 이건 대치가 아니라 보완제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완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골프장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죠. 공급이 증가된다. 규제가 풀렸다는 건 골프장에 대한 공급이 증가돼요. 그럼 골프장의 공급이 증가되면 어떨까? 골프장 사용료에 대한 거지 가격이 떨어지고 횟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이용료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지 골프 치는 횟수는 증가할 겁니다. 이건 다 증가하기 때문에 그지 뭐 별 의미가 없겠네. 자, 맞습니까? 다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거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근데 골프장에 대한 그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골프장 사용료가 증가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골프 수요가 증가되겠죠. 골프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골프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골프채 수요가 증가되는 거야. 그지?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골프채 수요가 증가되니까 자, 골프채 가격은 오르고 또한 골프채 거래량도 증가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골프채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골프채 거래량은 증가되겠죠. 결국 이런 걸 다 맞춘 것은 4번뿐이 없네요. 그죠? 4번.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두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떤 두 시장을 하나만 단독적으로 결정이 아니라 두 시장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구하는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더 복잡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토마토 가격이 뭐 케찹에 영향을 미치고 케찹이 또한 그지 샌드위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개의 시장이 아니라 두 개의 시장, 심지어는 어려워지면 세 개의 시장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요건 그렇더라도 그지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시장을 연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국산 승용차의 수요 공급 균형이 2제로에서 2완으로 자, 수요 공급 균형이 2제로에서 2완으로 옮겼다. 이렇게 국산 승용차의 수요 공급 균형이 2제로에서 2완으로 이동했다. 그 원인 중 타당한 것은 자, 아까 그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지? 이것이 우상하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상에서 수요가 감소한 걸 거예요. 그지? 수요가 감소해야지만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균형이 이렇게 가겠죠. 균형이 아까 여기서 수요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옮겼다는 것은 승용차 가격이 떨어지고 균형이 감소하죠. 특히 국산입니다. 국산의 자동차 수요가 감소했다. 그걸 우리가 보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철강 제품의 국제 시세가 하락했다 그러면 철강 제품의 국제 시세는요, 결국 공급을 생산비가 하락하는 건가 공급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철강 제품의 국제 시세가 하락하면 바로 그래서 자동차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국내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했다. 자, 임금이 상승하면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아까 생산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자, 임금을 오르면 생산비와 관련된 거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건 1번의 답이 되는 거고 2번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이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수요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정부가 국내 자동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봤지만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 대신 보조금이 주어지면 공급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것도 3번도 아까 1번과 똑같이 바로 1번과 3번과 똑같이 공급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수입 자동차 업체의 가격 할인 판매가 시행됐다. 그러니까 수입 자동차입니다. 수입 자동차 업체의 가격 판매가 시행되니까 수입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것은 바로 대체가 되니까 그때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답이 네 번째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건 국산 자동차라는 것 때문에 그냥 승용차 아니라 국산 승용차이기 때문에 바로 수입 자동차와 대체 관계에 이루는 그 관계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